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. 지금 지나간 잡지를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. 제목은 당신은 오늘 챗 GPT에게 무엇을 물었나요? 요즘 챗 GPT와의 대화가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읽어보겠습니다. 2022년 11월 세상에 처음 공개된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 GPT는 초기에는 보고서 작성, 이메일 초안, 코드 작성 등 업무 효율화 도구로 각광받았다. 하지만 지금 챗 GPT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여드름 진정에 얼음을 대는 게 효과가 있나요?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? 아이와 함께할 문화 활동으로 뭐가 있을까요? 와 같은 일상적 대화인 것으로 조사됐다. 출시 3년 만에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0%가 쓰는 서비스로 성장한 챗 GPT는 이미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돕는 새로운 일상 도구로 자리 잡았다. 최근 오픈 AI와 하버드대, 듀크대 등 공동 연구진이 약 150만 명의 챗 GPT 사용자 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. 연구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 세계 7억 명의 사용자 중 표본을 추출해 약 110만 건의 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. 이는 단일 챗봇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. 연구에 따르면 챗 GPT 사용자 중 73%는 AI를 직장보다 일상에서 더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. 2024년 6월까지만 해도 비업무 목적의 사용 비중이 53%였지만 불과 1년 만에 20%포인트 늘어난 것이다. 연구진은 이를 가정 내 생산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. 백색 가전이 가사노동의 효율을 높였듯 챗 GPT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가정과 학습, 취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설명이다. 연구진은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했는데 전체 메시지의 약 80%가 실용적 가이드, 정보 탐색, 글쓰기 등 세 가지에 집중됐다. 실용적 가이드는 학습, 과외, 생활 팁, 창의적 아이디어, 제안 등 맞춤형 조언을 포함하고 정보 탐색은 사람이나 제품, 레시피처럼 기존 검색 엔진이 제공하던 사실 확인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. 글쓰기는 이메일 작성, 보고서 정리, 번역, 요약 등 디지털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요청으로 업무와 관련된 활용에서 특히 두드러졌다. 연구진은 업무용 메시지의 40%가 글쓰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. 흥미로운 점은 이 가운데 3분의 2가 새로운 글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공한 글을 수정하거나 번역, 요약, 비평해달라는 것이었다. 이는 챗 GPT가 단순 창작 도구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결과물을 개선하는 편집 파트너로 가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 편집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 대화 방식도 달라졌다. 연구진은 사용자와 챗 GPT의 대화를 질문, 작업, 표현으로 분류했는데 질문이 49%, 작업이 40%, 표현이 11%를 차지했다. 질문은 정보나 조언을 구해 더 나은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대화, 작업은 이메일, 보고서, 코드 등 사용자가 요청한 결과물을 AI가 만들어내는 대화를 말한다. 표현은 정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감정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대화다. 불과 1년 전만 해도 작업 비중이 더 컸지만 이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해줘와 같은 지시형 요청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같은 조언 요청이 앞섰다. 연구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질문 비중은 51.6%로 늘고 작업은 34.6%로 줄었으며 표현은 13.8%를 차지했다.
고학력자와 전문직일수록 질문 빈도가 높아 챗 GPT를 사고와 판단을 돕는 조언자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. 특히 관리자, 연구원, 엔지니어 집단은 글쓰기와 의사결정 지원에서 챗 GPT를 적극 활용했다. 사용자층의 변화도 뚜렷하다. 출시 초기 전엔 사용자의 80%가 남성이었으나 2025년 들어 여성 사용자 비중이 52%로 역전했다. 연령별로는 26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젊을수록 사용 빈도가 높았다. 또 최근 1년간 저중소득 국가에서 채택 속도가 빠르게 늘면서 초기 미국과 유럽 중심이던 서비스가 이제는 글로벌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. 연구진은 챗 GPT가 지식 노동에서 작은 판단 차이를 크게 증폭시키는 도구라고 강조했다. 실제로 미국 노동부의 직무 분류 체계에 따라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업무 관련 대화의 81%가 정보 수집, 해석, 기록, 의사결정, 문제 해결, 창의적 사고에 집중됐다. 산업과 직군을 막론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는 챗 GPT가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도구가 아니라 지식 노동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범용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. 결국 챗 GPT는 보고서를 대신 써주거나 이메일을 정리해주는 업무 보조 도구의 자리를 넘어섰다. 이제는 식사 메뉴를 정하거나 자녀 교육을 고민하고 취미와 건강 관리까지 돕는 일상 속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세탁기나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챗 GPT 역시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돼 우리의 사고와 선택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 기술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. 네, 이상입니다. 공감하며 들으신 분들 많으셨을 테고, 우와, 이 정도야?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셨겠죠. 이 글은 원호섭 기자가 썼습니다.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AI의 챗 GPT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영상을 전달해 주셔도 좋으시겠죠.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